일본 열도가 잇따른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일본이 35년 만에 한국 쌀을 대량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비축미 수십만 톤을 시장에 방출했지만 가격은 15주 연속 상승 중입니다. 급기야 한국에 관광 온 일본인들은 한국 쌀을 사가는 진풍경까지 연출됐습니다.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을 자부하던 일본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일본은 35년 만에 한국 쌀을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시범 판매했던 한국 쌀 2톤가량은 10일 만에 동이 났고 추가 물량을 요청했습니다. 쌀 대란을 계기로 한국 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가이 에리코라고 합니다. 저는 홋카이도 식량정책과의 부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요즘 일본의 가장 큰 이슈인 식량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집 쌀통을 볼 때마다 쌀 대란이 언제까지 갈지 걱정이 많습니다.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10kg짜리 한 포대가 3,800엔에서 어느새 5,400엔까지 올랐거든요. 출근길에 마트를 들렀는데 비교적 가격대가 낮은 쌀은 거의 없더라고요. 수입 어느 날 아침 후배 야마다는 삼각김밥을 먹지 못했다며 투털댔어요. 야마다는 빈손을 보이며 쌀이 부족해서 김밥 회사에서 생산량을 줄였대요. 먹으려면 줄을 서야 할 지경이에요. 저는 순간 멈짓했어요.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으니까요. 쌀 가격 폭등에 외식 산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대책은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홋카이도에서는 지역 자체적으로 쌀위기 대응팀을 구성해 가동하기로 했어요. 대응팀은 부지사 직속으로 편제됐습니다. 단기 대책과 함께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대응팀의 핵심 과제입니다. 이날 도청 소회의실에서 대응팀 첫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식량국의 주요 간부 직원과 실무진이 참석했어요. 모두 웃음기 하나 없는 표정이었죠. 인사조차 나눌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담당 실무자가 전국 쌀값과 홋카이도의 공급량, 유통량 추이 등 현황을 보고했어요. 홋카이도 전역에서도 쌀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가격 상승폭이 안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는 어떤가요? 실무총괄 책임자인 우에하라 과장이 물었어요. 실무자는 삼각김밥 출하량이 30% 넘게 줄었고 초밥집 25%가 영업일을 단축했습니다. 그리고 라멘집 74%가 라이스 세트를 잠정 중단했답니다.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쌀값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민생경제가 붕괴될 수 있는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우에하라 과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를 진행했어요. 비축미 방출은 단기적인 처방일 뿐입니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물론 시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대안을 만들고 추진합시다. 첫 회의에선 대응팀의 전략 과제와 세부 과제를 확인하고 부서별 전담 과제를 분담하고 마쳤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친구 미야모토에게 전화가 왔어요. 에리코, 혹시 너 요즘 한국쌀 얘기 들어봤어? 무슨 말이야? 한국쌀이라니? 미야모토는 서울에 다녀오면서 한국쌀을 사왔고 일본인들이 줄을 서서 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여행을 갔다가 한국쌀 사는 게 유행이라고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라멘집 문 앞엔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쌀 부족으로 라이스 메뉴 잠정 중단합니다. 쌀이 없어 라멘과 함께 먹던 밥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밥이 없는 라멘이라니? 이건 단순한 통계나 물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쌀의 존재와 정체성, 일상이 동시에 무너지는 조짐이었죠. 이날도 대응팀 회의에 참석했어요. 회의실로 들어서는데 공기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아침부터 도내 쌀값이 또 한 번 뛰었다는 보고가 올라왔거든요. 회의가 시작되자 젊은 사무관 타나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과장님, 비축미 방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비축미만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단기 대책으로 외국 쌀 수입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유통 담당 계장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죠. 그건 도청에서 꺼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농업행정과 쪽의 고참도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홋카이도는 일본 최대 쌀 생산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외국 쌀을 들이자고 하면 농가 전체가 들고 일어납니다. 게다가 한국 쌀이라니요? 하지만 타나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한국에서 쌀을 사오고 있고 온라인 후기들도 늘고 있어요. 도민들은 시장에 쌀이 많이 풀리길 바랍니다. 우에하라 과장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타나카를 바라봤어요. 수입하더라도 한국 쌀은 곤란합니다. 품질 따지기 전에 정치적 파장이 걱정돼요. 도의회에서 먼저 반대할 겁니다.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말이 전혀 틀리진 않았지만 너무 단정적으로 선을 긋는 듯 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우에하라 과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에리코 부과장, 타나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지금이 위기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건 당연한 일 아닐까요?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한국 쌀 수입을 지지하시는 겁니까? 지지까지는 아니고요. 단지 정확한 정보를 갖고 판단하자는 뜻입니다. 우에하라 과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급 문제가 아니에요. 지역 자존심, 농민들과의 신뢰가 걸려있는 일이죠. 특히 한국 쌀은 어렵습니다. 그날 밤 대학 시절 친구 이정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출장으로 도쿄에 와 있어. 너 혹시 시간 돼? 정은이랑 만난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만남이 제 생각을 뒤흔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시부야의 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무려 7년 만의 재회였죠. 서로 반가운 인사를 나눈 뒤 자연스럽게 요즘 일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 홋카이도청에서 쌀 문제 대응팀에 들어갔거든. 제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일본 쌀값이 엄청나게 올랐다던데 너희 지역도 심각해? 이정은이 물었어요. 심각하지. 도내 라멘집도 라이스 중단하고 초밥집도 휴업 중이야. 이러다 진짜 초밥 없는 일본 되는 거 아닐까 싶어. 그러자 정은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요즘 한국 쌀 엄청 사간다는 거 알고 있지? 봤어. SNS에 후기가 넘쳐나더라. 이정은이 말을 이어갔어요. 나 어릴 때 먹던 고향 쌀이 해남 쌀이야. 이천 쌀도 유명하지. 한번 먹어봐. 정말 맛있어. 왠지 자신감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어요. 그래도 한국 쌀이 진짜 그렇게까지 맛있을까? 우리 일본 쌀 품질이 세계 최고라고 인정받고 있잖아. 미안하지만 왠지 한국 쌀은 거부감이 있어. 그 말에 이정은의 표정이 조금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도 화를 내지 않고 쌀에 무슨 국경을 따져? 필요할 때는 수입도 하고 맛있는 건 그냥 맛있는 거지. 그 말이 마음에 박혔어요. 쌀에 국경이 있나?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맴돌더군요. 그날 밤 저는 한국 쌀에 대해 검색을 시작했어요. 생전 처음으로 한국 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어요. 검색하다 보니 제 눈을 사로잡는 자료가 있었어요. 그것은 한국농촌진흥원이 시행한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였어요. 일본 쌀인지 한국 쌀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쌀이 맛있었는지 테스트하는 시식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놀라웠어요. 한국 쌀이 맛있다고 답한 사람이 78%나 됐습니다.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전 한국 쌀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 쌀과 음식을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일본 쌀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78%가 한국 쌀이 더 맛있다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 기관과 단체가 했던 블라인드 테스트 사례가 많더라고요. 테스트에 참여한 사람 중에는 일본인도 많았어요. 저는 다른 자료들도 찾아보고 여러 연구기관의 전문 자료들도 검토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냈어요. 그러는 사이 쌀값은 또 올랐습니다. 끝도 모를 상승에 정말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범 수입된 한국 쌀 2톤이 도쿄에서 열흘 만에 품절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가 한국 쌀을 근거도 없이 무시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일본인들의 편견과 감정에 따른 불신이 잘못된 건 아닌가? 그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때 미야모토가 며칠 전 이야기했던 한국 쌀에 대한 SNS 반응이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에서 쌀 샀어요. 절반 가격인데도 맛은 최고. 10kg을 사와서 가족이랑 나눴습니다. 한국 쌀을 경험한 일본인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일반 국민들의 체감도와 우리 정책의 시각차가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대응팀 회의에서는 유통 안정화 방안, 비축미 방출 확대 등 국내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다른 가능성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저는 이날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쌀 수입을 주장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고 정부에서 방출한 비축미가 우리 도까지 유통되지 않아 효과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러자 우에하라 과장과 다른 부서장들은 한국 쌀 수입은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쌀 수입 자체가 금기어 같은 분위기였어요. 한 부서장은 지금의 쌀값 폭등은 일시적인 겁니다. 일본 자급률이 98%이고 작년 생산량은 전년도와 비교해 증가했어요. 일시적 현상 때문에 쌀 수입을 하기 시작하면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초래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반박했어요. 쌀값 상승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시간이 가면 안정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뭐라고요? 한국은 우리 품종을 얻어다가 쌀을 재배하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 쌀과 비교가 된다고 생각해요? 농정기획부장도 반대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방안임을 강조하며 검토라도 진행해 보자고 요청했어요. 쌀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 당장에 필요하다는 것은 다들 인정하시는 것 아닌가요? 라며 설득했어요. 논쟁 끝에 수입 검토가 아니라 단순한 정보 수집 차원의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기관 등 공식 채널은 접촉하지 않는 것도 전제 조건이었어요. 이날 회의는 한국 쌀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전환점이 됐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한국을 향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했으니까요. 서울에 도착하자 한국농협의 정재호 유통부장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한국농협은 일본 현지에서 한국 농산물을 판매하는 유통단체입니다. 정재호 부장은 쌀 연구소, 도정공장, 유통센터, 농가까지 방문할 수 있도록 일정을 꼼꼼하게 준비해줬어요. 첫 방문지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이었어요. 한국의 쌀 품종 개발의 역사와 현재 생산하고 있는 품종들의 품질 특성과 국제 수상 경력까지 상세히 설명해줬습니다. 한국은 70년대부터 자체 품종 개발에 착수했고 지금은 대부분 독자 품종으로 전환됐습니다. 일본 품종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어요. 타나카 사무관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혹시 지금도 일본 품종을 일부 사용하시는 건가요? 연구원은 웃으며 답했어요. 과거엔 그랬지만 지금은 한국 환경에 맞춘 품종을 자체적으로 개량하고 있어요. 국제 품평회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요. 우리는 서울의 한 한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어요. 밥맛이 놀라웠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쫀득했고 찰기와 풍미가 좋았어요. 은은한 향까지 퍼졌어요. 이건 무슨 쌀인가요? 식당 주인이 말했습니다. 2000쌀이에요. 많은 한식당이 2000쌀을 씁니다. 정재호 부장이 말했죠. 한국 소비자들도 맛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유통되는 쌀은 철저한 등급 검사와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관리돼요. 다음 날 우리는 경기도 이천의 도정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시설의 현대화 수준은 놀라웠어요. 공정마다 자동화된 기기와 센서가 있었고 QR코드로 품종과 수확일, 생산지, 도정일, 검사 결과까지 소비자가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었죠. 이건 정말 일본보다도 정교하네요. 타나카는 놀랐어요. 사실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일본이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우물 안개구리 같았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우리는 서둘러서 해남으로 향했어요. 평야가 펼쳐진 그곳에서 젊은 농민들을 만났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죠. 우린 화학 비료를 거의 쓰지 않아요. 식물성 유기질과 미생물 제재를 씁니다. 밥맛이 확실히 다르거든요. 농부의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서울로 돌아와 마지막 일정으로 수출용 쌀의 품질 관리와 가격 정책 브리핑을 들었어요. 10kg 한 포대 기준 현지 가격은 2,500엔으로 일본 쌀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품질은 거의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었죠. 호텔로 돌아와 타나카와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 쌀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네요. 이젠 품질뿐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홋카이도로 돌아와 저는 우에하라 과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자료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객관적 데이터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쌀의 우수성과 경쟁력, 수입할 경우 긍정적 효과를 중심으로 보고했습니다. 우에하라 과장은 자료를 조용히 읽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 자료를 대응팀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공유해 봅시다. 다만 수입 결정이 아닌 정보 공유 차원으로 정리하세요. 대응팀 회의에서 발표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곧장 싸늘해졌어요. 에리코 씨, 당신은 일본 농민을 배신하는 겁니까? 대응팀 자문위원 중 한 명인 사토 유지 홋카이도 농민단체 대표였습니다. 유지 대표는 격분하며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배신이 아니에요. 농민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해법을 찾자는 겁니다. 그 해법이 외국 쌀 수입이라고요. 저는 유지 대표를 진정시키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쌀의 품질은 우리가 무시할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수입을 위한 논의가 아니라 우리 시스템의 한계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이날 회의는 쌀 수입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회의를 마친 후 한국 쌀 수입 문제는 홋카이도의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그 소식은 평생 쌀 농사를 지으신 제 아버님께도 전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님께서 전화하셨어요. 에리코, 지금 홋카이도 쌀 농가들이 들끓고 있다. 한국 쌀을 수입한다는 게 사실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직 검토 단계예요. 그리고 아버지, 쌀값이 이대로 오르면 도시 사람들은 밥도 못 지어 먹어요. 그날 저녁 홋카이도청 정문 앞에 농민단체들이 모였습니다. 외국 쌀 반대, 한국 쌀 절대 반대, 밥상 주권 수호하자, 농민들은 구호를 외치며 수입 반대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아사히 신문 홋카이도 주재 기자가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대응팀에서 한국 쌀 수입을 논의 중이라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저는 답을 피했지만 다음 날 아침 신문에는 이미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기사 제목은 이랬습니다. 홋카이도 한국 쌀 검토 움직임, 식량 정책 전환 조짐. SNS에서는 찬반 의견이 갈렸어요. 맛있으면 됐지, 왜 반대하냐는 의견도 있었고 농민 죽이자는 거냐는 분노의 글도 이어졌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켜온 자존심이 밥상 앞에서 무너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혁신하고 발전할 전환점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논란은 계속됐고 우리 대응팀은 한국 쌀에 대한 품평회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블라인드 시식회였어요. 지역 시민단체인 식량정 의원대와 함께 열었습니다. 도쿄에서 먼저 시작된 움직임이었지만 이번엔 홋카이도 삿포로 시민회관에서 열렸죠. 테이블 위엔 1번, 2번, 3번이라 표시된 밥이 놓였고 참가자들은 오직 맛으로만 판단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참가자의 80%가 한국 쌀을 가장 맛있다고 평가한 거예요. 모두가 예상치 못한 결과에 놀랐습니다. 이날 행사를 지방 방송사가 취재해 주요 뉴스로 다뤘고 SNS엔 한국 쌀 밥맛 충격이라는 해시태그가 퍼졌죠. 하지만 여전히 반발도 거셌어요. 국민 밥상에 외국 쌀이라니 말이 되냐? 한국 쌀? 난 절대 안 먹는다. 농민단체 대표 사토 유지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생산량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었어요. 그런데 유통구조와 농업 정책이 잘못돼서 쌀 산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까지 한다면 농업이 더욱 어려워질 겁니다. 사실 농민단체가 지적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한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대응팀은 유통구조를 검토하고 논의했습니다. 소비자 가격은 오르는데 농가 수익은 떨어지고 있어요. 타나카가 말했어요. 수익이 중간에서 새고 있습니다. 우리는 싸게 팔고 도매상이 이익을 가져가죠. 저는 말했어요. 수입쌀 검토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농가 보호 대책과 유통구조 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날 회의에서 대응팀은 농가 보호 및 유통개혁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친구 미야모토가 전화했어요. 고바야시 아야카라고 알아? 유명한 먹방 유튜버인데 한국살 영상이 대박이 났어. 모르는데 링크를 보내주면 볼게. 우리는 서로 안부를 전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미야모토가 보내준 링크를 따라 그 동영상을 봤습니다. 고바야시 아야카는 2000쌀로 만든 오니기리인데요. 이건 진심 미쳤어요. 고바야시는 영상에서 한국쌀로 오차즈케, 주먹밥, 볶음밥을 만들었고 가족들도 함께 감탄했어요 라고 소개했습니다. 댓글을 보니 농민들이 걱정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 맛을 모른 척할 순 없잖아요. 호응하는 글이 많았어요. 그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댓글도 활활 타올랐어요. 진짜 맛있네요. 우리 쌀도 이렇게 정성 들이면 이길 수 있어요. 농민 보호는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변화도 필요해요. 이제 사람들은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고바야시의 영상은 조회수가 100만이 넘었고 댓글이 수천 개가 달릴 정도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은 한국 쌀 수입 문제를 결론 내는데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시식회, SNS 반응, 언론사의 기사, 직접 먹어본 사람들의 긍정적인 평가 등으로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정서적 거부감도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대응팀은 한국 쌀 수입과 함께 우리 지역 쌀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도의회, 도청 간부회의 등에 보고했습니다. 논란이 있었지만 홋카이도는 공식적으로 한국 쌀 수입 계획을 발표했어요. 도민 여러분, 쌀 수급 안정을 위해 한국 쌀 1차 수입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농가와 소비자를 동시에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농가 지원과 쌀 산업, 지속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도 꼼꼼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죠. 정부 허락은 받았습니까? 중앙정부의 공식 지침이 없고 홋카이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저는 옆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긴장이 풀리는 듯 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후 농림수산성의 관계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홋카이도의 사례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선 움직일 수 없지만 추진 과정에서 협조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 요청해도 좋습니다. 농림수산성에서 공식 발표는 없지만 한국 쌀 수입의 긍정적인 분위기라고 전했어요. 언론사 기자들은 수입 조치에 대한 농민들의 반응을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유지 대표는 기분은 나빠요. 그래도 소비자도 생각해야죠. 도청이 마련한 중장기 방안도 최대한 빨리 내실 있게 추진되길 바랍니다. 대응팀은 농민단체에서 요구한 쌀 유통구조 개선 등을 제안했고 농민단체가 이를 받아들여 쌀 수입에 합의했어요. 유지 대표의 바람처럼 우리 대응팀은 홋카이도 농업정책자문위원인 하야시 교수와 함께 계획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농가 맞춤형 기술 전수, 유통 개선 프로젝트, 소비자 신뢰 회복 캠페인, 한일 청년 농민 교류 프로그램, 한일 양국의 협력 가능성도 논의됐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농협 정재호 부장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기후위기에 대응할 새로운 쌀 품종을 공동 개발합시다. 스마트 농업과 도전기술 함께 공유합시다. 정말 힘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재호 부장은 홋카이도의 결단이 한국에서도 큰 화제입니다. 응원합니다라고 격려해 줬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홋카이도에 한국쌀 20톤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대응팀과 함께 검수 보고서를 확인했죠. 모든 게 완벽했어요. 언론은 이 소식을 밥상의 혁신이라며 대서특필했습니다. 농민들은 여전히 반발하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일부 젊은 농민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린 더 맛있는 쌀 만들 자신 있어요. 경쟁은 싫지만 발전은 해야 하잖아요. 소비자들도 달라졌어요. 한국 쌀 먹어봤는데요. 놀랐어요. 이젠 편견 없이 맛으로 고르고 싶어요. 한국 쌀은 그야말로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우리는 추가 물량을 요청해둔 상황입니다. 유통 대기업은 한국 쌀 상설관 설치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있었어요. 그리고 홋카이도청이 주선해 한국농협, 홋카이도 농민단체,
홋카이도 농업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단체는 한일협력회의를 결성했습니다. 협력회의는 앞으로 한일 공동 스마트 농업 플랫폼 구축, 쌀 수급 공동 조정 체계와 여러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일본 쌀 대란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한국 쌀에서 찾게 됐습니다. 대안을 고민하고 한국에서 직접 한국 농업의 발전된 모습을 확인하는 과정은 한국 쌀의 우수성을 발견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쌀 위기 극복과 혁신의 전환점을 만들어주기도 했어요. 일본 정부도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지만 한국 쌀을 수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쌀 가격이 안정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